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1차 부등식. 자, 우리 1차 부등식은 실은 언제 배웠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요런 때 배웠지, 그지? 2학년 때 배웠나요? 2학년 때는 연립 1차 부등식 배우지 않나? 1차 부등식은 1학년 때 배우지 않나요? 아니야? 1학년 때 그냥 1차 부등식 배우고 2학년 때 연립 1차 부등식 배우죠, 그죠? 알 텐데요. 아니야? 그냥 1차 분수 영양 배우는데. 그냥 1차 부등식도 2학년 때 배워요? 속을까요? 일단 배우긴 배워. 아니 근데 이 어쨌든 중학교 1학년, 2학년 언젠가 배웠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배웠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게다가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은 방학 때 이제 날선용하면서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요 단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법한 문제들만 뽑아서 몇 개를 풀어줄 거예요. 그죠? 네, 뽑아서 몇 개를 풀어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푼 필수 예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숙제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필수 예제 1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몇 페이지냐? 191쪽. 필수 예제 1번은 선생님이 그냥 칠판에 안 적어놨고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풀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볼게요. 191페이지. 191페이지에 필수 예제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인데 이거 다 우리 아는 내용들이거든.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냥 적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이런 부등식이 있었다고 합시다. 기본적으로 A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으면 우리가 이 부등식의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이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그래서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보다 여전히 클 거고, 마찬가지로 A 빼기 C도 B 빼기 C보다는 여전히 클 거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뭔고 하니까, 두 번째 성질은 양변에 이제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건데,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건데, 그럼 양변에 똑같이 m이라는 수를 곱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곱하는 숫자가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가 있죠. 그죠? 양수를 곱했을 때는 어때요? 양수를 곱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지?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죠? 반대가 됩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줘야 되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역수를 만들었을 때요. 자, A가 B보다 큰데, 그럼 A분의 1과 B분의 1을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경우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는. 어떻게 경우를 나눠야 될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줘야 됩니다. 세 가지 경우로 나눠줘야 되는데, 일단 둘 다 양수, A, B가 둘 다 양수인 케이스를 생각해보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등호방이 바뀌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3이랑 2라는 숫자가 있었어. 그럼 역수를 취하면 3분의 1과 2분의 1이 돼버리잖아요. 역수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부등호방이 반대가 되겠죠, 그죠? 예, 따라서 A, B가 둘 다 양수일 때는 역수를 만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로 A는 양수인데 B가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A가 양수인데 B가 음수인 경우. 자, 그럼 당연히 A가 양수고 B가 음수니까 당연히 이런 부등호 관계 만족해요, 그죠? 그럼 역수를 만들어도 어떻게 돼요? 양수의 역수는 여전히 양수고 음수의 역수는 여전히 음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마지막으로 둘 다 음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자, A도 음수고 B도 음수야. 그때는 둘 다 음수인데 그럼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뀐다 손. 바뀐다 손. 안 바뀐다 손.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자, 다시 한번. 바뀐다 손. 부등호 방향 바뀐다 손. 청아? 안 바뀐다 손. 자,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해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둘 다 음수인데 A가 더 큰 걸 상황을 보면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이런 걸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죠. 그죠? 왜? 음수는 값이 작을수록 커지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숫자니까. 그죠? 그래서 얘도 바뀝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일 때는 역수를 만들면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 경우에는 그게 먹혀 안 먹혀? 안 먹힌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요게 일단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이에요. 자, 그럼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필수예제 1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필수예제 1번. 자, A, B가 둘 다 양수야. A, B가 둘 다 양수인데 B가 더 커요. 그럼 역수를 만들어서 A분의 1과 B분의 1은 어떻게 되지? 부등호가 바뀌죠. 기억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니은 A가 B보다 크대. 그럼 C에다 2A를 뺀 거랑 C에다 2B를 뺀 거랑 뭐가 더 크겠어요? 오른쪽. 오른쪽이 더 커요? 네. 예, 오른쪽이 더 큰 게 맞죠, 그죠? 예,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순서대로 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녀석으로부터 내가 C-2A랑 C-2B의 대소관계를 알고 싶다. 그럼 어떤 단계를 거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A랑 B 앞에 -2가 둘 다 붙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식의 양변에다가 -1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그럼 -2A랑 -2B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거야? 양변에다가 C를 더해준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럼 양변에다 똑같은 수를 더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죠? 따라서 얘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물론 이제 한 큐에 보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큐 안 보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기 위해서 먼저 A에다가 -1을 양변에 곱해주고 AB에다가 그 다음에 양변에 똑같이 C를 더해서 이렇게 나오는 식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급 봅시다. A가 B보다 큰데 C가 음수야. 그럼 C를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A가 B보다 크다의 그 부등식이 양변에다가 C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따라서 D급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책이 안 나와 있는데 책이 안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왜 책이 안 나와 있지? 좀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거기 어디다 적어두냐면은 여러분들 190쪽 2번에 보면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 옆에 보면 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적어두도록 하자. 옆에다 이제 적어둬야 되는데 자, 적어볼까? 자, 일단 부등식의 사칙 연산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건 예를 들어서 좀 한번 해보는 게 좋은데, 자, 예를 들어서 x라는 녀석이 1보다 같거나 크고 5보다 작은 수라고 해봅시다. 자, 그다음에 y라는 녀석이 -2보다는 크고 7보다는 같거나 작은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xy에 대한 두 개의 부등식이 있었을 때, 자, 첫 번째로 x 더하기 y의 범위를 찾고 싶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x 더하기 y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럼 x 더하기 y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자, x 더하기 y가 제일 커지려면 x도 제일 큰 숫자, y도 제일 큰 숫자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x가 제일 큰 숫자는 5보다 아주 약간 작은 숫자가 되겠죠. 어쨌든 5에 제일 엄청 근접한 숫자가 될 거야. 이 xy가 지금 자연수란 정사한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5보다 아주 약간 작은 숫자 4.9999999 이런 숫자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대충 5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y가 제일 큰 숫자는 7이잖아. 그럼 그거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가 돼? 1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x가 5가 정확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x 더하기 y도 12가 정확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럼 12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해가 돼요?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여기도 등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죠? x가 5가 될 수 있고 y도 7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더해주면 딱 정확하게 12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y는 7이 될 수 있지만 x는 5보다 아주 약간이라도 작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x 더하기 y가 12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어요. 10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숫자가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 더하기 y가 제일 작아질 때는 어떻게 될까? 제일 작은 숫자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랑 얘를 더해주면 얼마가 돼? -1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x는 1이 될 수 있지만 y는 -2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도 등호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요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따라서 x 더하기 y의 범위는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x 빼기 y의 범위를 생각해 보자. x 빼기 y의 범위. 자, 그럼 x 빼기 y는 어떻게 되겠어요? x 빼기 y가 제일 커지려면 어떻게 되면 되지? x는 제일 큰 숫자고 x가 제일 큰 숫자고 y가 제일 작은 숫자면 되잖아. 그치? 그럼 x가 제일 큰 숫자 5에서 y가 제일 작은 숫자 마이너스 1을 빼주면 그때 x 빼기 y의 최대값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얘는 5 빼기 마이너스니까 얼마가 돼? 7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7의 의미는 뭐야? 5 빼기 마이너스 2예요. x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에다가 y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을 어떻게 해준다? 빼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지? x 빼기 y가 제일 작아지려면은 x는 제일 작은 숫자면 되고 y는 제일 큰 숫자면 될 거 아니야. 그럼 x의 제일 작은 숫자는 1이고 y의 제일 큰 숫자는 7이니까 1 빼기 7 해주면은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얘는 둘 다 등호가 가능하니까 여기 등호가 붙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로 곱한 걸 생각해 보자. 곱한 거. x에다 y를 곱해서 최대값이 나오는 케이스는 얼마가 될까를 생각해 주면은 제일 큰 숫자끼리 곱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제일 큰 숫자끼리 곱하면 되니까 5랑 7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5가 되는데 x가 5가 정확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35보단 작다 이렇게 되면 될 거야. 그럼 제일 작은 숫자는 어떻게 해주면 되죠? 아닙니다. 여기서 조심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음수가 보이기 때문에 곱한 녀석이 제일 작은 숫자를 찾으면 돼.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인데 얘랑 얘를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잖아. 마이너스 10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알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다 양수면은 큰 수끼리 곱하면 큰 거, 작은 숫자 곱하면 작은 수 이렇게 되는데 음수가 포함됐을 때는 약간 조심을 해줘야겠지, 그지? 예. 이런 거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누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예를 잘못 들어가지고 나누기를 할 수가 없네. 나누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요거를 거기 190쪽 부등식의 기본 성질 옆에다가 좀 적어주도록 합시다. 적어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정도는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잘 이해가 되면 요 12는 큰 숫자 5에다가 7을 더해서 나온 거고 얘는 작은 숫자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나온 거고 얘는 5에다가 마이너스 1 빼서 나온 거고 얘는 1에다가 7을 빼서 나온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그죠? 다 적었나요? 네. 자, 그럼 요게 지금 책이 없긴 한데 가끔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등식 연산하는 거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1차 부등식. 자, 1차 부등식은 뭐예요? 그냥 x에 대한 1차식인데 그게 부등식으로 나온 거야. 1차 부등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이런 형태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AX가 B보다 크다 또는 AX가 B보다 작다. 여기 부등호는 뭐 이렇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예, 뭐 등호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차항을 부등호의 한쪽 편으로 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을 또 부등호의 반대편 쪽으로 몰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풀어주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숫자로 다 나와 있으면 이쁘게 풀려요. 숫자로 다 나와 있으면 이쁘게 풀리는데 이게 숫자가 아니고 문자인 경우 여기 x앞에 계수가 문자라던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줘야 되거든. 자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이 a 값이 양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x앞의 계수가 여기 양수가 돼 있으면은 x의 범위를 찾으려면 그냥 a로 나눠주면 되는데 a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그냥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돼요. 자 근데
A가 만약에 음수라고 생각해보자. 자, A가 음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A로 양변을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X는 A분의 B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세 번째 케이스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케이스. 자, 요 녀석을 이제 빼뜨리면 안 되는데, A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그럼 0인 케이스는 어떻게 될 거야? 이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 케이스. 그래서 A가 만약에 0이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자. A가 0이면 이 부등식은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X는 B보다 크다라는 이런 식이 돼버리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이 부등식은 또 어떻게 되는 거니까 B 값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B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B가 음수면 X에다 어떤 수를 대입해도 이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때는 X는 뭐가 된다? 모든 실수가 되거든요. 모든 실수. 모든 실수가 돼버리고요. 그럼 B가 만약에 0보다 같거나 크면 어떻게 되지? 여기가 양수거나 0이면 이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이 부등식이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X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 X 앞의 개수가 0인 케이스에는 요 상수 B 값의 부호에 따라서 X가 모든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책 어디에 이제 나와 있는 거 하니까 거기 190쪽, 192쪽 아래, 190쪽 아까 적어놨던 거 아래쪽에 3번에 보면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1차 부등식 해가지고 부등식 AX는 B보다 크다의 풀이가 거기 밑에 있죠, 그죠? 네. 요걸 외우는 게 아니라 왜냐면 외우면 안 돼. 왜냐면 여기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등호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고 방식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좀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 알아야 돼? 최고 요 x 앞의 개수가 0인 경우에는 약간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요건 생각을 하고 가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필수에 이제 2번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부터. 자, 필수예제 2번, 1번. 자, 일단 A도 보이고 X도 보이는데 문제에서 이 부등식을 X에 관한 부등식으로 봤어. 자, 그럼 A는 뭐 취급하는 거다? 숫자 취급하는 거다. X에 대한 식이니까 A는 숫자 취급이에요. 자, 그럼 미지수는 한 개 X고 그럼 얘는 X에 대한 몇 차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 푸는 거는 X 한쪽으로 몰고 X 없는 거 한쪽으로 몰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얘를 이항시키고 얘를 이항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ax 빼기 x는 작다 뭐보다 마이너스 a 더하기 1보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x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1 곱하기 x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보다 작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요 a가 미지수기 때문에 이 x 앞에 곱해져 있는 a 마이너스 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얘도 세 가지 케이스로 풀어서 답을 적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이때는 x는 어떻게 되지? 양변을 a-1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a-1분의 자, 요거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얘도 a-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요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x는 어떻게 되겠구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a가 1보다 크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런 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 그럼 a가 1보다 작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죠. 당연히 부등호 방향이 바뀔 테니까.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자, 중요한 건 몇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가 중요합니다. a가 정확하게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a가 만약에 1이면은 이 부등식은 0 곱하기 x는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x에다 어떤 수를 대입해도 얘는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잖아요. 0은 0이랑 같은 거지 작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x값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없다. 이렇게 답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1차 부등식이지만 케이스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서술형에 나오면은 의외로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서술형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잘 기억해두고 중요한 문제라고 거기 문제에다 별표 좀 쳐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많이들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술형으로 잘 나와요. 객관식으로 이런 게 나올 리는 없겠지, 그치? 네,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x좌표 계수가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0인 경우를 잘 갈라서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잠깐 표본 어디가 있나? 자, 1차 부등식입니다. 1차 부등식. 자, 그러면은 x 한쪽으로 몰고 a 한쪽으로 몰아주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지? 4 마이너스 a 제곱의 x는 같거나 크다 뭐보다 2 마이너스 a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양변을 x좌표 계수인 4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걸 나눈 결과가 x 값 해가 어떻게 나오는데 x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다가 나온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잡을 수가 있는데 4 마이너스 a 제곱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4 마이너스 a 제곱이 음수가 돼야 돼요. 이게 양수면은 나눴을 때 x는 뭐보다 크다가 나오잖아. 같거나 크다가 나오잖아. 그럼 x가 뭐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끈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따라서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뀐 것만 봐도 우리가 4 마이너스 a 제곱의 부호는 뭐겠구나? 음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음수란 걸 파악한 다음에 양변을 x좌표 계수로 나눠주면은 x는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4 마이너스 a 제곱분의 2 마이너스 a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이 녀석은 분모가 이제 어떻게 돼요? 얘가 2 마이너스 a랑 2 더하기 a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약분을 시켜주면 얘는 2 더하기 a분의 1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x는 2 더하기 a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 요게 해인데, 근데 그 해가 얘가 돼야 되니까 이 녀석의 값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 더하기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이 a는 마이너스 3이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보면 만족하죠? 그죠? 대입하면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이게 a 구하고자 하는 a 값이 맞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어요. a 값이 만약에 2개 이상 나왔을 때는 얘를 만족하는 거 안 만족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따져줘야겠지, 그지? 이런 걸 좀 따져줘서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필수 예제 8번으로 점프를 뛰고 있죠. 그 얘기는 뭐다? 중요하지 않다. 필수 예제 3번부터 7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그냥 계산은 중학교 때 다 했던 것들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히 다시 해주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어디서요 오늘? 뭐? 소각 조금. 뭐 보도록 합시다 일단. 자, 그래서 필수 예제 거기 3번부터 7번까지는 거기에 해당되는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고 확인 체크들도 다 풀어보면 돼요. 숙제입니다. 갑자기 숙제하니 확 늘어나죠, 그죠? 네.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한번 풀어보고 개별적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주말에 이제 선생님한테 큰 시간에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자, 8번도 씨는 중학교 때 했던 문제인데 얘는 왜 하겠어요? 중학교 때 했던 거지만 근데 이게 있잖아요. 중학교 때 했는데 어렵잖아요, 그죠? 뭐? 교육과정 안 교육과정이 안 들어간다고 안 배웠겠죠, 그죠? 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나온다. 근데 중학교 때 배운 거라고 해서 안 가르쳐줘.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요? 나옵니다. 왜냐면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몰라요, 보통. 고등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만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중학교 때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세세하게 뭐 어떤 문제 유형이 빠졌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내는 경우들이 있다. 자, 그래서 농도 문제가 뭐 수학 시간에 배우면 과학 시간에도 써먹을 수 있는 녀석이라서 좀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특히 화학 시간에 많이 이제 우리가 써먹죠. 자, 일단 농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농도 어떻게 구해요? 농도는 몰라요. 큰일이네. 자, 농도 어떻게 계산하면 용액분의 용질 양 무게로 그람수로 해가 질량으로 해가지고 곱하기 100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용액이랑 용질이란 말이 이제 그 뭐예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우는 용어인데 기억나나요? 용액이 있고요, 용매가 있고요, 용질이 있죠. 용액, 용매, 용질의 차이. 용매는 여기는 왜? 용매는
용매는 그 녹이는 물질, 그다음에 용질은 녹아 들어가는 물질. 그걸 합쳐가지고 섞어놓은 게 용액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소금물로 따지면은 용액은 소금물이고요. 용액은 소금물이고, 예, 그다음에 용매는 물이고, 용질은 소금이 되겠죠, 그죠? 네.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커가지고 이걸 좋아할 것 같은 승원이 소주를 예를 들어 보면은 소주는 알코올 용액이잖아요, 그죠? 그럼 용매는 뭐야? 물이고 여기다 뭘 녹이는 거야? 알코올, 에탄올을 녹이는 거다, 그죠? 에탄올. 네. 알코올 중에서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 알코올은 뭐밖에 없다? 에탄올밖에 없다. 확실히 배우세요. 메탄올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죽거나 예, 최소 실명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에탄올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 우리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가 하나 생각나네요, 여러분들. 행정고시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행정고시도 이제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알코올이 몸 안에서 이제 소화되는 그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막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 과정을 알면은 메탄올을 먹으면 왜 위험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때 보통 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농도라는 거는 용액분의 용질, 여기서 이 용질은 소금입니다. 소금. 네, 소금이기 때문에 용액은 이제 물에다가 소금을 섞은 거니까 소금물이 되겠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농도를 알고 소금물의 양을 알면은 소금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용액끼리 섞어가지고 농도 변환을 시키는 문제들은 항상 용질의 양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소금의 양을 구해서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X%, 8%의 소금물이 300g이 있어. 자, 여기에다가 14%의 소금물을 넣어서 9% 이상 11% 이하의 소금물을 제조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14%의 소금물을 몇 g을 넣어야 될까? 몇 g 정도를 넣어야 이 범위 안에 농도가 잡히게 될까? 요걸 이제 계산해 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림으로. 자, 여기 이제 300g이 담겨있는 소금물이 있어. 네, 300g이 담겨있는 소금물이 있고, 이 소금물의 농도는 지금 8%입니다. 8%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Xg을 섞을 거예요. Xg. 얘는 14% 농도입니다. 14% 농도의 소금물을 섞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합쳐진 소금물이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합쳐진 소금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합쳐진 소금물의 양은 그럼 몇 g이 될까? 300 플러스 Xg이 되겠죠, 그죠? 300 플러스 Xg. 이게 소금물의 총 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농도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농도를 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 돼? 농도를 하려면 소금물의 양을 알고 있으니까 소금의 양을 계산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용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들을 지금부터 계산해 볼 겁니다. 자, 여기는 소금이 몇 g 들어있겠어요? 8% 농도의 소금을 300g이야. 그럼 여기는 소금이 몇 g 녹아 있지? 24g이 들어가 있습니다. 24g. 자,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빨리 계산하면은 퍼센트라는 거는 우리가 세 글자로 나타내면 뭐예요? 퍼센트는 100분율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100분율. 100개 중에 몇 개 들어가 있냐 이 얘기야. 자, 그럼 이 8%라는 얘기는 소금물 100g 중에 소금물 100g 중에 소금이 몇 g 들어가 있다? 8g 들어가 있다니까. 그럼 100g짜리가 세 덩어리가 있는 거지. 그럼 소금의 양은 총 24g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저기 심드렁하게 늘어져 있는 우리 동진이가, 자, 그럼 소금물 Xg 14% 농도 소금물 Xg 속에는 소금이 몇 g이 들어가 있을까를 얘기를 해봅시다. 몇 g이 들어가 있겠어요? 얘는? 미지수가 하나 들어감으로써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거지만 14X? 틀렸습니다. 어? 뭐라고? 50분의 7X? 틀렸습니다. 50분의 7X는 맞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아까 100분율이라는 의미가 100g 중에 몇 g 들어있냐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조금 더 따지면은 얘는 1g당 소금이 몇 그램 들어있는 거야? 소금물 1g당. 소금물 100g당 8g이 있으니까 소금물 1g당 소금의 양은 얼마? 0.08g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소금물이 50g이다 그러면 여기도 50배 해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0.4g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지 4g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50배 쓸 때도 50배 주면 4g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14% 농도란 얘기는 뭐냐면은 소금물 1g당 소금이 몇 그램 들어있다? 0.14g 들어가 있으니까 소금물이 그럼 xg으로 들어갔네? 그럼 소금의 양도 x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따라서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가 되냐면 0.14 곱하기 x 0.14를 소수로 나타내준 게 아까 예지가 얘기했던 50분의 7이죠. 100분의 14 이렇게 약분해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섞으면 소금의 양도 어떻게 되겠어? 더해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비거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가 되냐면은 24 더하기 얼마? 0.14x 요게 이제 이 비거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농도를 계산하면은 농도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준 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9 이상 11 이하가 된다. 요렇게 식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주면 돼요? 분모가 좀 귀찮잖아 그치? 300 더하기 x는 근데 무조건 양수니까 양변에다가 300 더하기 x를 쫙 곱하고 시작을 해주면 좀 편하겠죠? 양변에 300 더하기 x를 곱해주면은 9배 300 더하기 x는 같거나 작다 보다 이거에다 요거 통째로 100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2400 더하기 14x 또 이쪽에 곱해주면 11에 300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연립부등식이니까 이거 하나 플러스 x값 범위 찾고 이거 하나 플러스 x값 범위 찾고 해가지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10 푸는 건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죠? 10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식을 잡아내는 과정이 어려운 문제는 자 그래서 식 잡아내는 과정을 여러분들 거기 이제 그림이 있지만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소금의 양을 빠르게 찾아내는 게 목적이고 소금의 양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는 농도를 어떻게 해석한다? 소금물 1g당 소금이 얼마 들어있냐로 해석을 해줘야 이렇게 미지수 xg이 있어도 내가 금방 찾아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 빨간색 부분들을 거기 책 밑에다가 비커 그림이 있죠 그죠? 그 밑에다가 좀 적어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예, 진도를 더 나가면은 여러분들 그 숙제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뒤 연습 문제도 하나 딸려 있어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오늘 배웠던 요 부등식 아까 전에 다 못 푼 사람들 방정식 못 푼 사람들 마저 좀 풀고 그 뒤 이어가지고 부등식 파트 확인 체크 문제들도 한번 쭉 풀어보세요. 알겠죠? 예. 그리고 연습 문제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201조까지. 시험 나갈게요. 예, 다 풀어온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